와, 너무 피곤한 금요일장입니다. 빨리 또 마감이 됐으면 좋겠네요. 마감 전략 디스틸 문호준 팀장,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마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장 들어서 굉장히 변동성을 확대했었는데 정말 투심이 얄팍하다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체감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그 하원 투표 불발에 대한 우려로 미선물 시장이 좀 흔들림을 줄 때 우리 시장만 유독 다른 아시아 증시 안에서 더 크게 변동성을 확대했고 사실 원달러 환율은 큰 움직임을 그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또 특징이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그 시간에 던진 건가요? 사실 그 시간대를 좀 보게 된다라면 선물 시장에서 이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나스닥이나 이제 S&P 이 시간에 선물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걸 따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었고 선물이 또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지수 자체도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투매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 다시 한번 더 안 좋아지나?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되나? 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잘 보시게 된다라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선물 매도를 모두 다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큰 그림에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상방에 대한 포지션을 더욱더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시장은 생각보다는 더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 단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개인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월물에서도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 한 5천억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을 포기하고 이 지수를 다시 하락한다? 이거는 사실상 나오기 많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래도 하방 지지로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표결 관련돼서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 변화가 생길 수 있기는 하겠지만 표결이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될 가능성은 사실 없어 보여서 그런 부분에서도 기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결국에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버텨줬다라는 부분 그리고 연기금이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이후에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1,300억 원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이 지금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조금씩 시장 방어에 나서면서 극심한 변동성 이후에 코스피 코스닥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코스피 시장 2% 가까운 상승, 코스닥 시장도 0.9% 상승으로 일단 올려 세우면서 조금은 안정을 찾으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극심하게 변동성을 확대했을 때 코로나19 관련주, 특히나 시즌을 중심으로 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어요. 굉장히 많이 올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특히나 개인들이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컸는데 시즌과 이런 진단 관련한 종목 그리고 마감으로 가면서 또 마스크 관련주들이 또 강해요, 오늘. 네. 일단은 시즌 같은 경우 오늘 최고 23%, 최저 14%로 당일 38%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네, 정말 뭐 익숙해질만 했는데 또 더 큰 변동성을 보였고 이런 것들은 요 며칠간 진단키트가 강하기는 했지만 요 며칠이라는 게 이 테마주 내에서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즉 이런 코로나19 테마주가 거의 많게는 10개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 내에서 요 테마가 올랐다, 요 테마가 떨어졌다. 또 요 테마 내에서도 요 종목이 올랐다, 요 종목이 떨어졌다. 지속적으로 너무나 빠른 순환 매매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진단키트 종목들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그 수급이 다시 웰크론이나 마스크 테마주 쪽으로 좀 옮겨간 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도 제가 몇 주 전에 웰크론 5,000원 정도에서는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는 데 최근에도 5,000원 찍고 7,000원 이상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등 마스크도 끝나질 않네요. 네, 어찌됐건 진단키트나 이 백신이나 아니면 마스크 모두 나름 리즈너블한 쪽에서는 펀더멘탈 모르겠지만 이런 테마로 대장격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정말 소액이라면 많이 떨어졌을 때 좀 담아보는 것도는 나쁘진 않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시호가 상황 코스피 코스닥 각각 2%, 1%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변동성 역시 후덜덜했던 하루였는데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는요. 일단은 기대 대비 조금 아쉬운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야간 선물이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부분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아침부터 사실 조금 움직임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방 쪽으로 눌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 오늘 시장 종가는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 오전부터 좀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중간중간에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게 나오게 되다 보니까 저도 중간에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이 시장이 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러한 우려감마저 들 정도로 많은 부분 이제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조금은 안정을 찾으면서 각각 1.9%, 1.13%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잠시 숨 돌릴 틈도 주지 않는 변동성이 엄청난 시장입니다. 외환 위기 때도 풀지 않았던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을 풀고는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세 지켜내면서 빨간불로 마감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장 예상 체결 지수 코스피는 1.9%까지 2% 가까이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1718포인트까지 올려 세웠고요. 코스닥도 1%대 강세로 522포인트에서 예상 체결 지수 형성된 것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증시를 본다면 우리 증시 좀 아쉽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8%, 4%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가 중국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소식과 함께 엔달러 환율이 낙폭을 그려냈고요. 역시나 일본 강하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중국과 홍콩 지수 모두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환율 마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한 돈풀기가 이어지면서 2주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환율인데요. 오늘 22원 20전 넘게 하락을 하면서 1210원까지 안정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1207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그려냈습니다만 수급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누적 수급 함께 살펴보시면 17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 달 누적으로는 13조 원을 넘게 매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 시장에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3,700억 원대 매도, 그나마 기관이 막판에 연기금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1,300억 원대 매수하면서 시장도 좀 방어를 해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보다 더 높았습니다. 13조 원, 14조 원까지 넘어가면서 외국인도 그 매도 규모가 적지 않았는데요. 오늘 1,000억 원대 매도, 기관도 690억 원대 매도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양대 시장 모두 10조 원 넘는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0.87%대 강세로 그래도 금요일장 1700선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717.73포인트에서 거래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은 1.2%대 강세로 520선, 522선까지 올려 세우면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양대 지수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일중 흐름 따라가 보시면 정말 변덕도 이런 변덕이 없습니다. 장중에 1759포인트까지 강하게 올려 세우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다가 오후에 1700선을 깨 나가기도 했습니다. 고점과 저점의 폭이 정말 계속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행히 31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캔들 차트 함께 열어보시면요. 다행히 그래도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지켜냈습니다만 좀 눈에 걸리는 것은 응봉으로 오늘장 마감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1%대 강세로 522포인트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투톱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그래도 1%대 강세를 지켜내면서 삼성전자는 48,300원 선에서 SK하이닉스는 3%대 강세로 83,300원 선에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정말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우후죽순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만 세 종목이 넘네요. 유나이티드 제약, 고려개발, 한진칼 결국에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파미셀도 23%대 급등하는 양상 보여줬고요. 에이프로젠 제약도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이면서 계속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정말 상한가까지 쭉쭉 올려 붙이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코스닥 상승률 상위도 함께 살펴보시면 역시나 오늘도 상한가 종목 10개가 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미콘라이트, 녹십자 웰빙, 현진소재, EDGC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에이프로젠 HNG 역시나 상한가, KM 역시나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 지은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코도 상한가 들어가면서 거래 마감을 지었네요. 휴마시스도 27%대 급등으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급등세가 이어지고 어떤 종목들은 또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EGGC 막판에 상한가 기록하면서 14,550원선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고요. 코미팜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코미팜 6%대 하락으로 23,650원 선에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개인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콕주로 꼽히면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 좀 눈에 띄는데요. 조이맥스라든지 오늘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 외국인이 많이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이맥스 역시나 9%대 시세를 내줬고요. 미스터블루도 9%대 시세를 내주면서 개인주들도 계속해서 견조하게 빨간불 지켜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 지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6%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중보다는 낙폭을 많이 줄여냈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 하원에서 현재 시간 금요일에 표결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주말에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역시 금요일장은 방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감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또 주말까지도 방심을 할 수 없게 하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겠죠.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 각각 1%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때도 그래도 원달러 환율은 안정된 흐름으로 끝까지 마무리를 짓는 모습입니다. 환율 동향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운용팀 이정석 연구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은 그래도 끝까지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어제 저녁 코로나 사태로 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역대 최고치인 328만 건으로 나온 것과 미국 크레딧 크런치 완화로 인해 달러 인덱스가 1.5% 이상 하락 마감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막대한 달러 유동성 공급으로 국내 원달러 환율 또한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장 전부터 국내 주식시장은 전일 G20 회의에서의 국제 공조와 미 증시의 급등 그리고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기대감 등 호재 뉴스가 연이어 있으면서 상승 출발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망과 동일하게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했고 이로 인해 외환시장은 안정세가 유지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가 한때 1,207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중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협력 소식에도 중국 공업 이익을 부진한 지표와 미 지수 선물들의 하락, 그리고 국내 증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여전히 이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단에서 일부 제한되면서 1,210원 선에서 마감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환율 전망은 어떨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신용 경색에 따른 달러 유동성이 우려는 주요 국들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이후 주요 통화들이 안정성을 띠면서 해소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환율 시장은 등락폭이 큰 상황인데요. 이런 현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제조산업 등 실물 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 미국 내 실업자 수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시장의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대응하기 위해 2조 달러 이상의 대규모 부양책과 파월 의장의 제로 금리를 경제 회복될 때까지 유지할 것이며 여전히 경기 부양책의 카드는 남아있다는 발언이 있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부 및 중앙은행들이 시장 부양에 여전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런 노력들로 인해 시장은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며 외환시장까지 안정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까지 아래로 하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할 부분이 있는데요. 독일 메르켈 총리의 22 경기 부양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전에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와 미 고용지표가 코로나 사태에 따라 크게 부진하였듯이 2월부터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참조하면 2, 3월 세계 경제지표는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코로나 사태의 여파가 시장에 선반영되었다는 부분이 있으나 다음 주 발표될 미 실업률과 소비자 심리지수 등의 부진한 발표에 이어 항공이나 여행 산업주 등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현상으로 신용 우려가 촉발될 경우 미달러는 다시 폭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주장 환율의 또 포인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이정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종목 하나 더 짚고 갈게요. 시장 전략 세우기에 앞서서 한진칼을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조원태 회장의 압승으로 주주총회가 이제 끝이 났는데 재밌는 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 조원태 회장의 승계 쪽으로 갈 때는 지수 자체적, 그러니까 주가 자체적으로는 좀 김이 빠졌다라고 하면서 빠졌었는데 오늘 오히려 압승이 나왔는데 상한가를 간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라운드 2가 시작이 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조원태 회장이 압승을 하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뭐 표결도 없고 이제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침에도 레포트가 발간이 됐었는데 사실상 이 3자 연합이 이것에 진다 하더라도 더욱더 다른 이 루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 나오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시도가 된다라는 점을 가정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한진칼이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이슈가 끝나게 된다라면 남은 건 실적인데 그런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는 대한항공, 진해요. 요즘 너무나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매우 한진칼의 주가는 이 이후에는 상당 부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가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57,200원 오늘 종가로 마감이 끝났었는데 목표가가 한 3만 원대거든요. 그런 네.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일단 지금 이거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이러한 이슈가 끝나게 된다라면 언제든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는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매매를 하신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자 연합의 반격을 좀 예측을 하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오히려 한지칼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지만 지금 적정 가치의 수준 대비는 워낙 이슈에 상방 변동성을 확대했던 만큼 이 변동성 염두에 두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진단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장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오늘 뭐 연기금이 막판에 열심히 사주면서 방어를 해줬고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서 마무리 짓긴 했는데 너무 피곤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다음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2주 전부터 50% 분할 매수 말씀드렸는데 2주 전 대비해서는 그 다음 한 주 동안 시장이 떨어졌고요. 또 전주 대비해서는 오늘까지 시장이 올랐고 오늘은 네.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을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매수를 하더라도 절반 비중이 필요하고 또 지금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코로나라는 질병 자체는 금융과는 달리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공포지수라고 볼 수 있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조금 떨어지는 듯 싶었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치고 지금 다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3주 내내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네. 시장에 대한 반등 가능성도 있고 하락 가능성도 있다. 누구도 예측 가능 못하니까 50% 정도 비중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뭐 시젠이나 이런 뭐 웰크론이나 코로나 관련주. 테마주 관련 말씀을 드렸지만 크지 않은 금액 뭐 약 10% 정도 비중 내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어찌됐건 테마긴 하지만 주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관련 테마주이기 때문에 정말 투마치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10% 정도 비중으로 그런 종목들을 들어간다면은 다른 종목들에 대한 하락을 해치 비슷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난번에 뭐 웰크론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사실 지금 같은 경우도 좀 이 코로나 중에서는 소외 테마로 불릴 수도 있겠지만 동방 같은 택배 같은 것들도 사실 쿠팡의 그 제휴업체이잖아요. 근데 이런 업체들 종목들도 차트를 보시면은 올랐다 떨어졌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매 속에서 또 개별 종목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이걸 권장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힘든 장세에서 투자 비중 일부분은 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지금 시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 비중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가는 이 변동성을 이용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순환매를 이용한 좀 어느 정도의 매매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 뉴욕 증시 정규장에 대한 그리고 지금 하원에 대한 투표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이제 주말에도 계속 이 뉴스를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주장에 대해서 과연 이 이슈를 보내고 나서는 좀 어떤 전략을 계속 대응을 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시장이 계속적으로 안정화되지 못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는 계속적으로 뭐 매매를 하실 수는 있겠으나 장 마감 때는 그걸 다시 현금으로 돌리시는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시황에 따라서 국내 지수가 결정이 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 갭 상승 그리고 갭 하락이 워낙 지수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일단 장 마감 때에는 현금을 다시 가져가시게 된다라면 그 다음 시장에서 충분히 이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요즘 시장 자체가 종목들도 보게 된다라면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지는 못하세요. 대부분 이 가격 결정을 하는 게 이 프로그램 매수에 따라서 그리고 기간이 뭐 작정하고 매수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이 매수를 함에 따라서 상당 부분 변화가 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보게 된다라면 종목들의 변동성도 시가총액과 관계없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낙관적일 때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강한 종목으로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게 된다라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크게 중간에 변동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잖아요. 네. 특히나 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집중화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좀 개선되는 줄 예,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역시나 시장이 조금 흔들리니까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일단 바이오, 헬스케어와 관련돼서는 보수적인 접근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싶으신다라면은 바로 손절매로 들어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하원 표결이라든지 이 재정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뭐 저는 그렇게 걱정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뭐 지연은 된다 하더라도 사실 뭐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인된 이후부터는 사실 이 시장에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양책이 나온 데까지는 기대감으로써 이 일정 부분을 돌려놓은 부분이 있었었는데 과연 이 부양책이 이 승인이 나게 됐고 이 부양책이 과연 코로나19의 사태를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눈을 붉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코로나 사태가 뭐 이 확진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게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 탄력적인 움직임으로써 회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 안에서 좀 하루하루의 매매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앞서서는 분할 매수를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의견보다는 아직까지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갖고 가기에는 불안한 장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변동성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효준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게 분할 매수의 사실 관점이라는 게 변동성 염두에 두고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점을 잘 가늠할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렇죠.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 지금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노이즈에 의해서 지수가 급하게 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금에 대한 필요성이 꼭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앞서서도 50%의 비중만으로 좀 현금은 어느 정도 절반을 가져놓고 좀 매매를 해보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반을 담아보자라는 의견과 조금 더 시장 하방 변동성 염두에 두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두 분의 전략도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호준 팀장 그리고 송태영 과장과 함께 금요일장에 대한 마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